자, 이런 뭐 사실 뭐 어려운 내용들은 다 고비는 넘어갔고요. 이제 수정과 발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자, 난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아기가 태어나냐 이제 그 과정을 보겠어요. 자, 생식기관 해가지고 중요한 생식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관, 여자의 생식기관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요인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되겠는데 우선 정소라는 거 앞서 얘기했죠. 그래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양쪽에 한 쌍 있죠. 부정소는 정자를 성숙시켜요. 여기 부정소는 정자가 잠깐 머물러서 아직 애기 정자들 응애 여기 애기 정자들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정자의 타가소라나 할까요? 어린이집, 정자 어린이집. 그래서 얘가 성숙해서 크면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관계를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자들이 이제 이쪽으로 통해서 나오는 거죠. 여기 수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정자가 만들어진 애들이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해서 해가지고 여기 오줌 나오는 걸 우리가 요도라 그러는데 남자는 오줌 나오는 곳으로 정자가 동일한 길을 타면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줌하고 정자하고 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정자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줌도 매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성관계를 갖다가 이제 정자를 내보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정자가 우선순위예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자의 생식기관은 요거죠. 예, 요게 이제 난소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요게 뭐냐면 난자를 만드는 건데 요게 난이 계란이에요. 계란. 알란자예요. 그래서 여자도 알을 낳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 그래서 알을 낳는데 이 포유류 같은 경우는 몸 안에다가 본인의 몸 안에다가 알을 낳고요. 정자가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음. 정자가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다 알을 낳았을 때 여기서 만나게 되면 수정이 되고 수정이 돼서 이 녀석이 여기로 타고 와서 자궁에 자리 잡아서 여기 파고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애기 집이에요. 그래서 애가 10개월 동안 여기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출산을 일로 다시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알을 낳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분들 뭐 조류 같은 경우 알 바깥에 나왔잖아요. 그럼 바깥에 나왔을 때 바깥에 알들한테 이제 그 수컷들이 정자를 여기다가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게 암컷 혹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여성들이 안에다가 몸 안에다 알을 낳기 때문에 체내 수정 이 정자를 이 여자 몸 안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임신을 하려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성관계를 통해서 뭐 이것도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뭐 성교육에 관련된 내용이고 교육적인 내용이니까 남자 성기가 여자 질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 사정하게 되면 정자들이 이쪽으로 헤엄쳐 들어가게 돼서 난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난자가 만들어지는 장소고요. 수란관 여기 난자가 이제 자궁, 아기집까지 여기서 얘가 천천히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할 때 이 길을 우리가 수란관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 자궁이라는 게 아기 집입니다. 여기서 아이가 튼튼해요. 완전히 근육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아이가 자라게 되고요.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가 다 자라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질을 통해서 아이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정자 난자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데요. 이 머리 속에 여러분 알고 있는 DNA가 들어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난자에도 DNA가 들어있죠. 얼마? N 아빠 거, 그 다음에 여기도 N 엄마 거.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이제 정자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아빠 N과 여기 이거 엄마 N이었죠. 아빠 N이 합쳐져서 총 2N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 46개가 되고 얘가 막 세포 분열, 이제부터 체세포 분열을 해요. 똑같은 애를 계속 만들어내. 계속 만들어서 얼마큼 태아가 될 때까지 계속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게 되면 이거 볼게요. 생성기관은 정소, 그 다음에 난자는 난소고요. 양부는 거의 없어요. 얘는 수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10개월 동안 계속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아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먹는 것도 그거잖아요. 저기 우리 그 닭 같은 경우도 걔가 이제 알이잖아요. 거기 양분들이 많아요. 크기는 되게 작고 크기는 커요. 얘들이 막 헤엄쳐서 이제 막 달려 들어가지고 자기 유전자를 여기다 집어 넣으려고 할 겁니다. 예, 운동성이 있고 얘는 운동성이 없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참,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정자가 n, 그러니까 염색체 23개 집어넣고 난자에 23개가 만나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정자가 하나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23개 들어가면 여기 투명대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기 쉴드가 쳐져요. 이게 쉴드가 쳐져가지고 절대 다른 정자가 못 들어오게 됩니다. 한 번에 두 마리의 정자가 자기의 유전자를 넣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인체의 신비죠. 절대로. 그래서 쌍둥이가 뭐냐고 이제 질문하는데, 여러분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정자 두 개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되는 게 쌍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염색체 46개죠. 근데 여기 23개가 더 들어가서 69가 되면 이건 절대 생명 탄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정자 하나에 난자 하나입니다. 그러면 쌍둥이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쌍둥이가 있는데요. 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쌍둥이 일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성이 있어요. 이게 알란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난자 얘기하는 거예요. 란이라고 하지만 이게 난이야 난. 난자. 원래 일란성 쌍둥이는 이렇게 난자가 여기서 근데 이제 생식 주기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한 달에 하나 알을 낳는 거예요. 여자가 몸에 알을 하나 낳아. 그때 정자가 이게 수억 마리가 들어왔다가 한 마리만 수정에 성공해. 그럼 얘가 막 세포 분열해가지고 점점 커서 애가 되는데, 하필이면 이 수정란인 애가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지만 세포 분열을 이렇게 무슨 두 개로 한 상태가 돼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걔네들이 세포 분열을 각각 따로따로 해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어떻게 돼? 두 명이 되는 게 이게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외모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지.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 사람은 절대 아니야.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한테 물어봐. 야, 너가 얘고 얘가 너니? 이러면은 넌 뭔 소리야? 이렇게 한다고. 암만 이게 비슷해도 이건 분명히 다른 사람. 이게 좀 약간 신비한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외모나 성격이나 굉장히 닮은 애들이 나오는 게 일란성 쌍둥이고, 이란성 쌍둥이는 뭐냐면 원래는 정자는 수억 마리가 일로 들어가지만 난자는 원래 한 달에 하나를 낳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성의 신체, 이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떤 그 여자의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알을 하나만 낳아야 되는데, 난자를 하나만 배란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필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완전 랜덤에 다른 유전자를 가진 그러한 난자가 두 개가 배란이 된 거야. 그러면 하나 정자가 여기로 들어가고 또 하나 정자도 여기로 해서 수정이 두 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자도 다른 애니까 유전자도 다르죠. 난자도 유전자가 달라. 그러니까 완전 다른 애들이 어떻게 돼? 두 명이 태어나서 일란성 쌍둥이는 남녀 성비도 다를 수도 있지만, 아까 일란성은 성비는 같아요. 성비도 똑같아요. 여자면 여자, 남자는 남자 똑같은데, 일란성 쌍둥이는 뭐 성비가 같을 수도 있지만 이 조합에 따라서, 근데 성비가 다를 수도 있고 완전 생김새도 다른 그런 쌍둥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걸 조금 여러분 헷갈려 하는데, 여성의 생식 주기예요.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주기라는 건 시간입니다. 요게 약 한 달에 걸쳐서 하는데 28일 정도입니다. 이것도 왜 약이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28일이 맞아요. 전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약간씩. 그래서 우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난자가 성숙이 돼야 돼. 아까 정자도 성숙돼야 되지. 애기 정자가 뭔 애가 무슨 벌써 애를 낳으려 그래. 어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난자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됐으면 네가 이제 드디어 알을 낳으러 가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수정하러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배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난소에서 알을 뿅 하고 이렇게 낳습니다. 난자를 내보내요. 그걸 배란, 난자를 배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정이 되지 않으면 월경으로 이 난자를 몸 밖으로 버립니다. 왜냐하면 28일이 되면 새로운 난자, 이번 난자는 실패했어. 임신해서 아기를 못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음 난자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전에 실패한 난자는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잖아. 그래서 몸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월경입니다. 이때 다량의 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나오게 되고, 이때 월경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배란일은 월경이 시작한 후에 14일, 요게 14일,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요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뭐 여기 이게 주기니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처음에 여기부터 1에서 5일부터 기준을 잡을게요. 우선은 임신, 월경이 이제 일어나서 저번 난자가 실패했을 경우를 이제 시작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을 경우에 했을 때는 여기가
애기 집에 쉽게 말하면 애기가 여기 파묻혀가지고 여기 수정란이 딱 자리 잡고 애가 점점 커야 돼서 집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막 혈액도 막 잔뜩 들어가가지고 여기 근육이 빵빵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요번 난자가 실패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도 실패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 다 파열이 됩니다. 파열이 되면서 여기 있는 피, 혈액들, 이게 뭐 지저분한 혈액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돌고 있는 그냥 정상적인 혈액이에요. 걔네들이 빠져나오면서 임신에 실패한 난자까지도, 난자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난자까지 다 몸 밖으로 쏟아져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월경이 일어났다는 것은 실패한 난자와 그 다음에 다량의 피, 여기 자궁 내막에 들어있던 피들이 같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난자만 배란되기 힘드니까 혈액하고 같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요. 됐죠? 그때 다음 난자 있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실패한 난자 말고 다음 대기 타순에 있는 난자는 이제 어른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점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14일 정도가 되면 돼요. 그럼 얘가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성숙기 때는 닌자란다. 성숙된 난자가 됩니다. 됐죠? 성숙됐으면 이제 아이를 이제 우리 이제 낳으러 가야 되겠잖아. 아이를 만들러 가야 되잖아. 그게 배란이에요. 배란. 배란. 그래서 배란이 되고 요게 배란된 난자는 요 수란관으로 들어갑니다. 수란관이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서도 임신이 또 실패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배란이 될 때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배란이 될 때도 여기 이제 아이가 임신할 수 있잖아. 응? 여기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임신될 수 있으니까 여기 자궁내망이 빵빵하게 또 아이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신이 됐을 때는 이 상태가 유지되면서 얘가 이제 수정란이 돼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게 여기 박혀서 이제 자리를 잡히게 되는데 이번에도 실패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 이번 난자도 꽝이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난자와 여기 있는 혈액들이 다 다시 쏟아져서 월경이 되는 거예요. 월경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14일이 되면 이미 다음 타순에 있는 애가 또 어른이 됐겠죠? 그럼 뿅 하고 또 배란이 되는 거죠. 되겠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임신 가능성이 높을 때가 언제냐? 그런 말은 뭐냐면 배란하기 전 있죠. 전후. 요 배란 14일 월경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14일이 되면 배란을 하게 되는데 이 배란하는 날이 바로 임신의 최적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배란을 하고 나면 난자는 운동성이 없다 그랬잖아. 배란을 하고 난 다음에 2, 3일도 아니야. 요게 이게 이 난자가 수명이 되게 짧아요. 나오자마자 이게 수정이 되지 않으면 거의 뭐 이제는 수정이 안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배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자들이 와 이렇게 헤엄쳐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배란 전 배란 전 하루나 이틀 혹은 2에서 3일 정자는 그래도 막 일주일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건강한 정자의 경우지만 이때 이미 성관계를 해가지고 정자들이 이미 이 몸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 정자들이 이미 와서 정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난자가 배란되는 순간 바로 수정이 돼야지만 임신이 돼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자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면 정자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하면 내가 월경을 했어. 여자들도 잘 알아야 되고 남자들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선생님은 학교에서는 이거 피임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이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라 굉장히 성스러운 거지만 아무도 원치 않는 임신이 되잖아. 남녀가 이게 뭐 사랑하다 보면 정신적인 사랑도 있지만 육체적인 사랑도 분명히 사랑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성관계를 갖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만약에 임신되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불행해. 여러분들도 불행해지지만 태어날 아이한테도 불행해지고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불행해지고 임신은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문제 한 문제보다는 선생님이 요즘 학생들은 또 어린 나이에도 또 남자친구 선생님하고 다르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서 이성교제가 자유롭잖아요.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서로 뭐 좋은 감정이 있다 보면 이게 성관계까지 갈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우리 때랑은 또 달라서. 근데 이게 이 지식이 훨씬 중요한 거야. 응?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봐봐요. 아이고 뭐야 왜 또 다 튀어나와. 아이 뭐야 다 지워놨는데 다 튀어나왔어. 다시 지울게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려면 임식을 하게 되려면 자, 정자들이
우선 배란, 그러니까 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히 14일 후에 배란이 된단 말이야.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월경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되기 전에, 음? 그때 성관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정을 하면 정자들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혹은 어떤 정자들은 수억말이니까 길을 이쪽으로 가겠죠. 이때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이거는 난자가 이렇게 배란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배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복불복이야. 정자들이 빠글빠글빠글하게 수란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배란이 되는 순간 임신이, 그러니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임신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겠지만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또 임신이 잘 안 돼서 괴로운 사람들이 많고, 특히 또 임신을 원치 않았는데 피임을 잘못해가지고 또 임신돼가지고 괴로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정이 되고 나면 이제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되고 나면 얘가 이제 수정란이 점점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그때 이동하는 기간 동안 얘가 준비를 해요. 집을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럼 수정란이 여기까지 와서 자궁에 파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아이가 될 때까지 여기서 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임신하기 위해서는 이 월경 시작 후 10에서 14일 내에 정자가 그러니까 사정이 돼서 정자가 들어가면 임신이 잘 되고, 반대로 보면 피임을 하려면 여러분 이거 제일 뭐 확실히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생리 때가 됐을 때, 월경 때가 됐을 때는 이때는 이미 이제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월경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14일이 되면 다시 배란이 되기 때문에 그 월경이 나오기 그 직전이나 이럴 때 사정을 하게 되면 이미 얘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난자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는 임신, 자연 임신은 되지 않아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람 컨디션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대략적으로 14일이지 여러분은 컴퓨터가 아니야. 여성의 몸도 컴퓨터가 아니야. 꼭 14일 만에 배란되지 않고 이 생리가 불규칙하기도 하고 그래. 전혀 배란될 일이 아닌데 미리 배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피임기구를 쓰세요. 특히 남자들이 이거는 중요한 거야. 남자들이. 여자들 피임기구 이런 거는 굉장히 복잡해. 그 경구 피임약 이렇게 해서 호르몬제 이런 거 먹는 거 있잖아. 그런 건 한 달 내내 먹어야 되고, 사후 피임약 이거 여자 몸에 치명적이에요. 엄청난 양의 호르몬을 투입해 가지고 착상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랑하는 여자한테 할 짓이 못 돼.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이거는 시험을, 왜냐면 여러분들이 내 진짜 동생들 같고 뭐 내 제자들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남자 여자를 서로 아끼잖아요, 여러분들. 아끼잖아. 그러면 우선 남자가 이게 매너야. 간단해. 콘돔 쓰라고, 콘돔.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 콘돔 쓰기 싫어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그 어떤 질병 막는 데도 좋고 제일 간단하고, 그 쉽게 말하면 피임하는 데도 제일 또 높아요, 확률도. 그래서 반드시 콘돔을 쓰고, 그리고 여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줄게요. 여학생들, 만약에 사랑하는, 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서 성관계를 갖게 될 남자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임신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남자한테 분명히 그걸 전하세요. 똑바로 전하세요. 콘돔을 끼라고 전하세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 무슨 뭐 안 낀다, 콘돔을 착용 안 한다, 절대 그 남자 만나지 마. 그런 사람은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 뭐라고 그 저기 그거 하나 안 차고 그거 야, 그거는 여러분 진짜 내가 진짜 여러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여자들이 남자 이렇게 선택할 때 혹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걸로 체크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좀 콘돔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 뭐 이런저런 핑계, 절대 그 남자하고 만나지 마. 좋은 사람이 아니야. 진짜 내가 장담할게. 그 정도도 못 해줘.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요. 이런 게 필요해. 진짜 살아가는 데는 이런 게 더 중요하지. 뭐 사실 여러분 봐봐. 공부는 못해도 좋지만 여러분 사랑은 할 거란 말이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랑은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 인생사 이런 일들은 다 겪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다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사실 공부하는 건데,
무슨 14일에 배란되고 문제 맞추는 것만 그냥 혈안이 돼 있고 정작 문제는 맞추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피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임신하는지도 모르고 그 뭐하러 배운 거야 도대체. 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제 임신이 되는 이제 임신 과정을 살펴볼게요. 수정이 됐어요. 수정됐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자 하나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정자 핵 속에는 이 N이라는 유전인자들 그리고 난자에도 N이라는 게 있어서 2N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막 분열하는데 투명대라는 게 정자 하나가 들어오면 딱 생겨서 쉴드를 쳐줘서 절대 다른 정자 침투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겠고. 자, 수란간에서 정자와 난자 1대1 만나면서 여기에서 정자들이 이미 와 있고 그 상태에서 배란이 딱 돼야지만 여기에 임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쌍둥이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미리 했네요. 정자가 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좀 나안내 할 텐데 발생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됐죠. 발생이라는 거는 이 수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 발생이에요. 이 과정이 다 발생이에요. 얘가 수정이 되면은 자궁의 아기집, 요 자궁이 아기집이거든요. 얘가 아기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벌써 아기가 되려고 엄청나게 세포 분열을 해요. 그 세포 분열이 그 체세포 분열이거든요. 여기는 정자 난자를 또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체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세포 수가 많아졌다 그러죠. 여기서 여기 이동하는 요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란간에서부터 여기 수란간에서부터 자궁까지 이동할 때에 요때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할 때 요게 이제 얘는 여기서 만약에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점점 커지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막을 거 아니야. 그래서 크기는 커지지 않고 세포의 수만 이렇게 많아져요. 세포 분열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가 나날이라 그래요. 나날. 계속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커지지는 않고 계속 막 쪼개지면서 세포들이 많아지는 요 과정을 나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착상은 이제 최종 여기까지 왔을 때, 자, 처음에 2배, 그 다음에 4배, 그 다음에 8배, 그 다음에 포배 해가지고 이제 꽉 찼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더 이상은 이제 꽉 찼다. 그때 포배가 됐을 때, 이때 이걸 우리가 배아라 그러는데, 이 배아가, 그러니까 태아는 그래도 이제 사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도 이제 막 팔다리 있고 막 이렇게 그걸 태아라 그러고, 그 전을 다 배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도 이제 생명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배아가 자궁 속에 파묻혀서 여기 자리 잡는 거, 아기 집에 자리 잡는 거를 우리가 착상이라 하고, 요 착상까지 됐을 때 임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후 피임약 이런 거는 어떻든 성관계가 나고 난 다음에 원치 않는 임신 같은 거 할 때, 이건 이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때 자리를 못 잡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여기 파묻혀가지고 얘가 여기서 또 10개월 동안 태아가 되도록 성장이 돼야 되는데 자리를 못 잡으면 다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를 호르몬제를 강력하게 넣어가지고 얘를 자리 못 잡게 만드는 그런 약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건강에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런 것들은 계획하에서 잘 여러분들이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아이가 점점 이제 여기에 수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커가는 과정 요거를 발생이라 하고 특히 요 나날이라는 건 여기서 체세포 분열이다.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생식세포 분열을 왜 아직 애도 안 된 애가 무슨 여기서 정자 난자를 만들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생식세포 분열은 말이 어렵지만 그냥 정자 난자예요. 정자 난자. 온 몸에서 생식세포 분열은 남자면 정자, 여자는 난자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체세포야. 그래서 체세포 분열만 한다는 거고요. 크기는 커지지 않고 계속 쪼개지기만 한다. 자, 그 다음에 태아의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자리 잡은 상태에서 자, 배악이라고 해서 임신 8주 전까지는 배악이라고 해서 이때도 벌써 기관이 형성되고 사람의 형태를 이제 갖추기 시작하는 거고요. 태악이라는 건 임신 8주 이후로 분만 전까지로 이제는 임신 8주 이후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엄청나게 뭐 발달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애가 커가지고 완전히 아기의 모양을 갖출 때까지 분만 전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가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이것도 시간이 이렇게 넘어가서 태아가 되면은 이때는 이거 산모도 뭐 아이는 뭐 말도 할 거 없고 산모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쉽게 말하면 낙태 이런 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가능한데 그 초기라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여기서 이제 착상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잖아요. 요게 이제 임신이잖아요. 요거를 이쪽에까지 기계를 넣어요. 산부인과 하면 기계를 넣어가지고 진공 청소기 같은 걸 얘를 일부러 뜯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고 잘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낙태죄가 허용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많아요. 법적인 문제는 많이 많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워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태반을 통한 물질 교환 해가지고 아이가 점점 잘 자라고 있으면은 자, 태반이라고 해가지고 착상 후에 배아 조직 일부와 모체 자궁 내막이 융합이 돼가지고 엄마하고 아이하고가 이제 완전 연결고리가 생겨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융합이 되고 있어요. 엄마랑 아이가 융합이 돼서 여기서 통해서 이제 태반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체에서는 얘가 아직은 뭐 먹고 자고 이거 잘 못하잖아. 특히 먹는 걸 못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먹으면 그 엄마에서 이제 산소와 영양소를 요 태아에게 태반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아는 그걸 이제 영양소를 뭐 이제 먹고 이제 얘가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때 노폐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엄마 쪽에다가 다시 전달해줘서 엄마가 아이 것까지 같이 배설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만은 이제 최종 아이를 낳는 건데 임신 기간 약 38주 이렇게 되겠고요. 수정 후에 이제 266일 대략 이렇다는 거고 아이가 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더 늦게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분만은 태아가 나온 후 탯줄과 태반이 동시에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건데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굉장히 성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고요.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정말로 멋진 일이기 때문에 잘 계획을 해서 여러분들이 맞아. 무엇보다도 여러분 살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 정말 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만끽했으면 좋겠고 특히 그 출산에 대해서 출산의 고통 이거 있잖아요. 잠깐 좀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예상이 돼. 나는 예상이 돼. 정확지는 않지만 이게 맞을 거야. 선생님 이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근데 이거를 여자들한테 좀 물어보면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고통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알 것 같거든. 이걸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렇게 싶은데 물론 예측하겠는데 아이를 이제 낳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자궁이 있죠, 자궁. 이 근육 덩어리, 엄청난 근육 덩어리에 이제 아이가 크잖아요. 그럼 이게 수축을 해가지고 아이를 쥐어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 밖으로 나올 때 통증이나 이런 거는 선생님도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산통이라 그래가지고 분만통 있잖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배아파오고 있는 건 뭐냐면 근육 수축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성장기니까 특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가게 되면 가끔 자다가 종아리에 쥐난 본 적 있죠. 끔찍한 고통이지. 그렇지. 그게 이제 그 근육이 수축했을 때 고통이거든. 그게 여러분 그 자궁에서 일어나는 거야. 주기적으로 애를 이게 짜내려고 얘가 이제 처음에 이게 근육이 수축되면서 그 종아리에 지날 때 그 고통스러운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어차피 사람이라면 근육 수축이라는 통증은 똑같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남자들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문제는 이런 통증이 한 번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출산할 때는 무슨 뭐 하루도 넘겨서도 이게 계속 이런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주기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통증이 계속 이렇게 한 번 왔다가 좀 이게 사람이 좀 쉬었다가 또 한 번 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잦아지면 이제 아이가 나올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응? 남자들 생각해보라고. 종아리에 그 쥐나는 거 얼마나 아파. 막 그냥 비명 지르면서 떼굴떼굴 굴러다니지 않아? 그런 통증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얼마나 길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